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AI의 기억력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하면 과거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배울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치열한 기술 경쟁,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AI 정말 강력하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죠. 왜 정작 중요한 건 기억을 못할까요? 사람처럼 대화하고 막 그림도 그리고 창작까지 다 하면서 방금 나눴던 대화조차 금방 까먹어버리는 이 아이러니.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AI의 거대한 기억력 문제. 도대체 왜 AI가 더 똑똑해지는 걸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바로 이 망각, 즉 잊어버리는 것인지 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보죠. 지금 현재 AI의 기억은요, 근본적으로 굉장히 짧아요. 뭐랄까, 마치 물 위에 쓴 글씨처럼 그냥 휙 하고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과거 대화에서 뭘 배우거나 여러 맥락을 쭉 이어서 깊이 있는 소통을 하는 게 불가능해요. 여러분의 개인 비서가 매일 아침마다 초면에 실례지만 누구시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답답하겠죠? 그럼 이런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시도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1세대 기술, RAG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걸 외부 노트북 방식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AI 바깥에다가 해결책을 한번 둬본 첫 번째 접근법이었던 거죠. RAG, 우리말로는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하는데 좀 복잡하죠? 쉽게 말해서 AI가 대답을 딱 하기 전에요. 일단 외부에 따로 마련해둔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그 노트북을 막 뒤져보는 거예요. 관련 정보를 찾아서 그걸 보고 대답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일단 찾아보고 그 다음에 말한다. 딱 이 두 단계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말이죠. 이 레이에이지 방식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보를 찾아오는 검색 시스템이랑 답변을 만들어내는 생성 시스템이 완전히 따로 논다는 거예요. 이 둘이 각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종종 서로 부딪히면서 이상한 결과를 내놓는 거죠. 뭐랄까, 한 팀에 있는데 서로 패스 안 하고 각자 플레이하는 선수 2명이 있는 거랑 똑같아요. 손발이 전혀 안 맞는 거죠. 자, 이렇게 손발이 안 맞는 문제를 좀 개선해 보려고 등판한 게 바로 2세대 솔루션입니다. 구글이 만든 타이탄스인데요. 1세대가 그냥 노트북 수준이었다면 이번엔 아예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떡하니 달아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타이탄스는 말 그대로 AI에다가 외장 하드를 딱 장착하는 거랑 비슷해요. 메모리 MLP라고 부르는 일종의 기억 관리자 역할을 하는 별도 모듈을 AI 모델 옆에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이 이건 기억하고 저건 잊어버리자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물론 RAG보다는 한 단계 발전했지만 여전히 AI 본체가 아니라 외부에 추가된 부품이라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럼 이 외장 하드는 대체 어떻게 작동할까요? 2가지 핵심 기술이 있어요. 첫 번째는 놀라움 지표. 그러니까 AI가 보기에 이건 좀 신박한데? 하는 예상치 못한 정보일수록 저장될 확률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적응형 감쇠라는 건데요. 덜 중요한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외장 하드가 쓸데없는 정보로 꽉 차는 걸 막아주는 거죠. 아주 똑똑하죠? 그리고 드디어 이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3세대가 등장합니다. 바로 MSA입니다. 저는 이걸 내재된 뇌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건 더 이상 외부에 뭘 갖다 붙이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아예 AI의 작동 방식, 그 근본을 바꾸는 정말 혁신적인 접근법입니다. 이 두 접근법은요, 시작하는 철학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구글의 타이탄스가 우리 뇌에다가 외장 하드를 주렁주렁 다는 거라면 이 MSA는 뇌가 스스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같은 기관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진화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외부 부품을 추가하느냐 아니면 내부 메커니즘 자체를 바꾸느냐. 와, 이건 정말 근본적인 차이죠. 아니 그럼 대체 MSA는 어떻게 이걸 해낸 걸까요? 자, 우선 AI가 정보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핵심 기능이 있거든요. 어텐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이걸 아예 뜯어 고쳤습니다. 재설계한 거죠.
그리고 메모리 인터리브라는 기술을 써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기억 조각들을 마치 퍼즐 맞추듯이 착착 연결해서 아주 복잡한 추론까지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 RAG에서 봤던 그 손발 안 맞는 문제 있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부분이랑 생성하는 부분을 처음부터 너희는 한 팀이야 하면서 같이 훈련시킨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1세대 외부 노트북이었던 RAG, 2세대 외장 하드드라이브를 단 타이탄스, 그리고 3세대 아예 뇌를 진화시킨 MSA까지. 보세요. 기억이라는 걸 어떻게든 외부에서 내부로 진짜 뇌의 일부로 만들려는 이 명확한 진화의 과정이 보이시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3세대 방식, MSA가 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왜 이게 모든 걸 바꿀 거라고 하는지 그 놀라운 결과와 앞으로 다가올 AI의 미래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뇌가 그냥 외장 하드를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스스로 기억을 관장하는 핵심 기관을 진화시켰다. 그 결과가 과연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결과는요, 정말 압도적입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MSA가 기억해야 할 정보의 양이 16,000개에서 무려 1억 개 토큰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정확도 하락이 9%도 채 안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의 무한에 가까운 정보를 다루면서도 거의 까먹지 않고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미쳤죠. 근데 효율성은 더 놀랐습니다. 모델의 덩치를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40억 개밖에 안 되는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MS의 모델이 있거든요. 이 녀석이 50배 이상 더 큰 2350억 개 파라미터짜리 최상급 RAG 시스템보다 성능이 더 좋다는 겁니다. 이건 뭐 경차 엔진으로 슈퍼카를 이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훨씬 적은 자원으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내는 거죠. 심지어 더 대단한 건요. 이게 무슨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만 쓸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작 A800 GPU 단 2개만 있으면 돌릴 수 있대요. 이 정도면 웬만한 스타트업도 충분히 해볼 만한 비용이거든요. AI 기억 기술의 민주화, 대중화가 정말 코앞까지 온 겁니다. 자, 이제 한 걸음만 딱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한번 보시죠. 구글 같은 공룡 기업이 장기 기억을 회사의 핵심 전력으로 삼았다? 이건요, 더 이상 이게 몇몇 연구실에서나 하는 그런 실험이 아니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AI 업계의 다음 전쟁터, 다음 격전지는 바로 이 메모리가 될 거라는 업계 전체의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원문 자료에서는 이 상황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메모리는 AI의 다음 인프라다. 와, 전기나 인터넷처럼 앞으로 AI에게 기억력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그런 기반 시설이 될 거라는 선언인 거죠. 이런 변화는요, 당연히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클라우드에서 저장 공간을 빌려 쓰는 것처럼 어쩌면 미래에는 AI의 기억력 자체를 빌려 쓰는 그런 서비스로서의 메모리 같은 게 등장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AI가 자꾸 잊어버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내용은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어요. 만약에 AI가 절대로 아무것도 잊지 않게 된다면 그때 우리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요?